아니에요. 배터리가 다 나가서 갑자기. 아, 그랬어요? 네네, 죄송해요. 아니, 깜짝 오늘 놀랐 이상해. 우리 두 분밖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10분이 넘었어요. 네, 아마, 아기 때문에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다시. 예,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수락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우리 셋이서 해요. 네. 네. 4시간 관계상, 네. 네. 우선은 저는, 나에게 낭독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첫 번째, 이게, 예, 예, 나에게. 지금 우리 지은님은 사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근우님도 혹시 대출 받으실 수 있으면 대출 받으시면 좋고, 아니면 이거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은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은 이제 서혜정 선생님, 멀더 얘기 나오고, 슬기로운 뭐 예전에 막 무슨 그 생활 뭐 이런 알죠, 걸로 해서, 이제. 네. 그 되게 남녀 탐구 생활인가? 네, 맞아요. 남녀 탐구 생활. 예, 거기도, 남자는 이걸 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구사하고 계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우님이시죠. 그리고 서혜정 선생님하고 공저예요. 그 송정현 선생님이라고. 예, 송정현 선생님도 배우로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미인이세요. 제가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미인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발성이나 이런 부분을 배우면서 이제 그 안에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성우의 길로도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서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친하세요. 두 분이 같이 이제 성우 생활을 하시다가 책을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1장은 서혜정 선생님의 이야기고 2장은 송정희 선생님의 이야기, 3장은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혜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이분이 나눈 이야기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낭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낭독을 배우고 싶다, 낭독을 하고 싶다. 우리 근우님은 왜 낭독을 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고,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저희 아들이 7살짜리가 네, 있는데, 예. 읽어주면 막 책을 덮었어요. 이게, 어, 어, 그래서 이제, 아들도 내 목소리를 싫어하구나, 혹은 뭐, 예전에는 이제 책을 음, 싫어하구나, 뭐, 이런 등등 음, 생각하다가, 음, 이제 좀 더, 이제 음, 내 세계 말고 이제 아들한테 이제 좀 더 좋게 음, 읽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 예. 봉사활동까지 할 수도 있으면 어, 정말 좋겠다. 좋죠. 왜냐면 남자분 목소리가 사실은 좀 부족해요. 대부분 낭독봉사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자 목소리 들려오면은 또 색다르고 새롭죠. 그래서 근호님도 낭독봉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네, 그 감명 깊은 영화가 또 더 리더라고 있습니다. 그게 네, 또 네, 그 아실 건데, 네, 그것도 이제 그 글 모르는 어, 여자한테 네, 책을 뭐 엄청나게 읽어주거든요. 그 어, 어떻게 보면 낭독 봉사죠, 이제. 네, 그 예, 자기가 소년 때 만났던, 아무튼 음, 이제 케이트 윈슬렛 나온 음. 또 낭독에 관한 또 어떻게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더 리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낭독을 하면서, 네, 의리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수락하겠습니다. 네, 의리님, 어서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가? 잠깐만. 또 누구 4명? 예. 제가 그래서, 의리님, 네, 의리님, 예, 잘 들리시죠? 목소리? 채팅창에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그러면 다 잘 들리는 걸로 하고,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여기서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슴에서 공명하고 입 밖을 벗어난 소리는 내 마음에도 다른 이의 마음에도 가 닿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독을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낭독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것이 낭독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낭독 봉사 같은 경우도 제 낭독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듣고 또 같은 것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정적이고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낭독을 통해서 좋았을 내용이 뭐냐면 책이에요. 책을 좀 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또 행위인 거죠. 작가의 손끝에 머물렀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내 입에 담는 일은 참 신선합니다. 내 목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자체만도 특별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그런 기회를 얼마나 허락했을까요? 자기 소리를 꺼내고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책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적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의 생각과 접목해서 입 밖으로 소리내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책을 두 번 읽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책을 눈으로 읽는 거와 소리내어 낭독하는 거의 차이는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독은 내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쉼표가 될 수도 있지만 책을 좀 더 내 걸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1장에 서혜정 선생님이 나에게 낭독에서 나왔던 부분, 내가 낭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나오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대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어느 날 이제 막 비바람이 불고 오늘처럼 이제 막 바람이 불고 또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책을 읽은 거예요. 소리내서. 그랬더니 밖에 있는 무서운 소리가 잊어버리면서 내 목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무서움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던 습관이 하나의 낭독으로서 성으로서의 길을 가지게 된 거죠. 혹시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때 책 읽기를 하면은 저를 항상 선생님이 지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특히 남동생들이랑 같이 있어서 예, 남동생들을 또 케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럴 때 남동생들하고 같이 제가 책을 읽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좀 말이 빠르고 책을 빨리 읽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쉬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빨리 그 수업을 진행해야 할 때 될 때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지목을 하면서 책을 읽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또 뭘 했냐면은 아이들 앞에서 구연동화 그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구연동화 웅변대회도 있었고 구연대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한번 구연동화 대회를 나가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열심히 책을 막 그 구연동화 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나요. 입상을 했는지 어땠는지 상을 안 받았나 봐.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 그런데 그 경험치가 초등학교 때 그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내가 내 소리를 입 밖으로 내는 행위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또 자신감이라는 것도 조금씩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낭독은 그러한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낭독이란 사전적에서는 소리를 읽는 행위다라고 나오지만 나는 낭독을 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낭독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재미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혹시 누워서 낭독을 이렇게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누워서 낭독을 하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누워서 가끔 책을 읽으면서 그때 낭독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할 때는 제가 신경을 쓰면서 해요. 오랫동안 이제 우리 근호님도 이제 강의를 하실 건데 복식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게 목으로 나는 소리는요 금방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다 보면은 목이 갈라지고
소리를 1시간 정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목에 탁 하는 음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잘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누워서 낭독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면서 또 누워서 편안한 낭독을 하면 그 목소리도 그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목소리에 편안한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누워서 책 읽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 하는 낭독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낭독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건 뭐냐면 글쓴이의 심정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글에 덧입혀 소금거리며 그럼 어느새 마음이 그러니까 고요해지고 차분해진다. 그러니까 책에 담겨 있는 글쓴이 특히 이제 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냥 시를 읽지 않잖아요. 이 시인이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 왜 이런 단어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를 한 번을 읽진 않아요. 적어도 대여섯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거기에 시인이 이 마음을 전하려고 이 단어를 썼구나. 이 뜻에는 이런 부분이, 이 단락에는 그리고 잠시의 쉼표, 그리고 시는 어떤 뭐 행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씌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씌워주는 부분을 자기가 해보면서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낭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글쓴이가, 시인이, 소설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적었을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스며들면서 그리고 그거를 내 목소리를 통해서 입혀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독이 내가 내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내가 발음이 좋지 않은데 나는 좀 어려운데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3번 정도 지금 이제 그 낭독 파일을 주셨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들으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낭독과 세 번째 낭독은 달라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낭독을 1분에서 2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생겨요. 지금은 아직은 목소리에 힘이 생기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낭독보다는 읽는 행위? 지금 그렇게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점점 내 목소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좋은 목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매일 노력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을 읽는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훨씬 나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낭독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서열 선생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낭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낭독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가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도 비로소 한번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낭독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낭독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내가 책을 읽는 행위에 있어서 좀 다른 마음가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책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을 낭독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많은 책을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낭독했을 때 그 감정이 조금 이렇게 희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량을 하기보다는 한 페이지, 시 하나 이 정도로부터 시작을 하면 좋거든요. 그럼 점점 갈수록 내 이 목소리의 억양이나 톤이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져요. 그리고 처음에 낭독을 했을 때 포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이것보다는 신기하게도 낭독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차 제 빛을 되찾는다. 예, 그러니까 방금 하나의 포즈라고 하셨나요? 포즈? 예, 포즈. 이걸 아, 포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그 단락이 딱 한 문장이 지나면 그걸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포즈. 한 1초 정도 쉬었다가 그러면서 글쓴이의 심정을 헤아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띄어쓰기 할 때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번 쉬어주고 여기에 이 책에는 그렇게 쉼표나 마침표나 느낌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낭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장에 대한 이해력도 생기지만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도 도움이 돼요. 내가 낭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글을 쓸 때 거기에 맞는 문장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낭독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아직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내 목소리를 입혀가는 낭독을 통해서 분명히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낭독은 말을 허투루 뱉지 않도록 도와준다. 글자와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실어 소리를 내다 보면 내뱉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 글쓴이의 의도가 명확한 글은 문장과 문단이 구실에 맞게 배치되어 있고 단어도 마구잡이식으로 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책을 낭독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내가 하는 평상시의 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독을 통해서 나의 좋은 표현력을 기르고 싶다면 그리고 머릿속에 든 내용을 내가 글로 자연스럽게 쓰고 싶다면 그렇다면 낭독이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낭독이 만약에 힘들다면 조금 쉬어가는 휴식기도 가지면서 낭독을 하면 좋고요.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누워서 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언제나 낭독은 꼭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책을 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읽지?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불편한 낭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삶의 이렇게 윤활유가 되고 그리고 글쓰기나 아니면 대화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누워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아까 왜 저 근호님이 본인이 낭독한 내용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새벽이라 목소리가 잘 네, 예. 아니요. 음소거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요? 쉐도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꺼놓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목소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금 갈라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긴 하네요. 새벽에 하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낭독은 이번 주는 그렇게 편안한 낭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즈.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면서. 근데 이 단어를 너무 이렇게 쉬면 안 되고요. 하나의 문장을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쉬기죠. 잠시의 다음 문장을 가기 위한 잠깐의 휴식. 요거를 잠깐 두면서 낭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소리의 톤이나 색깔은 다 좋아요. 다 각자의 개성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생각을 더 한번 하면서 한다면 조금 더 좋은 낭독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